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예, 오늘 뉴스톱 10. 국회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대 여당이 국회 법사위를 열어서 오늘 오전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된 오늘 법사위 오전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국회 3일하고 위반입니다. 회의 방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의 방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예,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왜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고 계세요? 의원 되니까 세상이 안 무섭지? 의원이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이 무섭지 않습니까? 법이 무섭지 않냐고요? 권력 망하는 거 똑똑히 볼게요, 내가. 우리가 집권하고 사람이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 공수처 만들면 당신들 비리가 더 감춰질 것 같아? 예, 오늘 오전 국회 모습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얘기부터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앞서 화면에도 나왔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왼손으로 의사봉을 들고 책상을 3번 땅땅땅 내리쳤습니다. 애초에 여당은 야당과 협의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국회를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때 사실 윤호중 법사위원장 뭐 등등하고 사실 그때는 여당이 날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수적으로 모자란 야당이 정말 그런 날치기를 보면서 분노해했고 또 같이 소주잔도 기울이면서 이런 것이 민주주의냐라고 한탄을 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2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저 모습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날치기를 했던 그 자리에 바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금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참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공수처라는 것이 보면 정말 어떤 면으로 새로운 국가의 사정기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는데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인데 이런 기구를 과연 이런 방식으로 통과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국민들이 앞으로 정당성을 가질 것인가라는 의문을 들고요. 더군다나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법안소위에서 5.18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협상이 깨져버렸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떤 면에서 뭐 여야가 물론 뭐 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야당이 지금 힘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걸 뭐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여당이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하는지 정말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저 의사봉 두들기는 사진이 계속해서 저는 눈에 좀 띄는데요, 이준석 의원님. 걸린 시간 법사위 전체에서 단 7분, 뭐 정확히는 7분 45초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심지어 이제 반대 토론도 이제 건너뛰었다. 이게 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라는 야당의 지적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사실 아무리 이제 날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정해진 절차 정도는 야당이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관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어쨌든 요식행위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당이 관례를 무시함과 더불어가지고 야당을 애초에 무시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걸 잘 처음으로 되짚어보면요, 작년에 패스트트랙 통과시킬 때부터 결국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당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리수를 다 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원구성할 때도요. 21대 총선 원구성할 때도 일반적으로 소수당에게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주어지는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뺏어오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결과 윤호중 위원장이 앉아가지고 적법한 반대 토론 절차까지도 무시하면서 전주혜 의원이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윤호중 위원장이 이게 의사진행을 하면서 지금 토론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끝냅시다 하고 그냥 갔거든요. 예. 저는 이거는 앞으로 절차상의 어떤 오류로서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을 만한 사안이고요.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격분해가지고 당신은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아 라고 이렇게 일갈했는데요. 저는요, 나중에 만약에 권력이 교체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또다시 엄청나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요구하면서 이런 것들 지적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앞으로 똑똑히 눈을 뜨고 지켜보면서 지적해야 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안건조정위에서 뭐 공수처법 같은 핵심 쟁점은 뭐 쟁점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쎄요 심의와 의견 교환을 최대 90일까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빨리 처리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국회법 57조 2를 보면요. 일단 재적의원의 그 3분의 1을 요구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3석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해부했는데 근데 이거 활동 기한이 통상 이제 90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루 만에 통과했잖아요. 이 안건조정이 구성이 보면 제1교섭단체 민주당이 3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 3명이 돼야 되는데 저는 비교섭단체의 몫으로 최강욱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이게 아주 저는 부당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지금 피고인입니다. 재판받고 있는 게 피고인이 법사위로 온 거. 이것도 저는 문제고. 예. 그 다음에 안건 조정의 취지가 여야 3명 합의를 좀 해라. 이런 취지인데 이분은 여당이 이중되지 실제 야당으로 보는 국민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시각이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시각이. 이제까지는 보면 이게 거의 뭐 여당하고 주장이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최강욱 의원 때문에 오가지고 4대2로 통과된 게 상당히 부당하고 어떻게 또 절차 면에서 하루 만에 통과합니까? 최소한 이게 이 정도 중요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면 뭔가 심도 깊은 게 심의나 토론이 필요하잖아요. 예. 저는 하루 만에 그 날치기 가까이 통과시킨 거는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현장이 꽤 정신이 없어서요.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 이 법사위 전체 회의가 끝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정말을 양심이 있을 것으로 신력 같은 기대를 하고 오늘 안건조정 회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많은 쟁점들 중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말도 자르고 발언 기회도 잘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조금 끌더니 바로 전격적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국회의원 의원부터 해가지고 민주당 법사위원들, 민주당, 청와대 완전히 자기부정입니다.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국도를 자행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야당이 물론 뭐 여당의 강행도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야당이 그래도 뭐 법대로 처리하는 거를 의사봉까지 뺏어가면서 이렇게 막는 이유 진짜 속내는 뭡니까? 왜냐하면 공처장을 추천해서 올리는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토권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 법에 보면 7명의 위원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야당이 2명의 후보 추천위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추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법을 바꾸면서 어떻게 바꿨냐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되도록 막 해놨어요. 그러면 5명만 찬성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비토권이라고 하는 소위 야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2명이 추천이 가능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비토권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추천을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후보 추천을 안 하는 경우,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10일 안에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예를 들어서 후보 추천위원회 후보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예.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즉 야당의 비토권이나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다 무력화되면서 실제 여당이 원하면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또 그 사람이 추천돼서 대통령 임명까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 야당 입장에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현정님, 애초에 공수처법 얘기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는 야당에게 비토권 있으니 이거 그렇게 무리한 법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 입맛대로 공수처장 임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위헌적 요소가 있다.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들을 또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3권의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입법부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공수처장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즉, 그러면 대통령은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어쩌면서 사법 5개 기구를 전부 다 관장한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원래 이 법이 처음에 도입될 때 여당에서는 그 견제권으로 비토권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비토권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을 다 예상하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5명에 어떤 6명의 찬성이 있으면 되는데 그 2명을 야당에 줬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고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거 지금 안 돼서 그냥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법 취지가 여야가 합의하라는 취지입니다. 즉 공수처장이라는 인물을 정말 중립적이고 여야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인물로 해야지만이 그나마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좀 견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개정안을 보시면 일단 무조건 여당과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 자격을 지금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바꿔놨어요. 이 취지는 뭔가 하면요. 자, 지금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 정권 들어서기 전에 그래서 검사들이 반발하면 검사들 다 잘라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스쿨 출신도 다 채우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민변 공수처라고 많은 지적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민변 출신 공수처 검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공수처는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의 어떤 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는가는 이런 의혹들을 점점 더 구체화시켜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준석 의원님, 그러면 갑자기 말이 바뀐 거잖아요, 여당 입장에서. 예. 이거에 대해서 여당은 별다른 말은 없습니까? 저는 여당이 할 말이 없을 것인 게요. 아까 이현종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2명의 비토권을 애초에 주기로 여당이 합의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선거법 개정과 같이 이제 처리를 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이었기 때문에 원래 야당 몫의 2명을 선거법 개정이 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바른미래당 또는 정의당이 제2교섭단체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자리를 가져가게 되면은 비토권이 무력화될 것이다.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그걸 돌린 거거든요. 예. 근데 정작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 위성정당 논란이 발생하면서 본인들이 그 판을 스스로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의 공수처 이제 이 기토권이 지금 사실 어그러진 것인데 그걸 본인들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엔 야당 탓을 하면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참 후한무치한 거고요. 저는 권력기관의 견제라는 거는 지금 그 수사기관을 보면요. 아까 이현종님 열거하셨지만은 검찰도 이제 윤석열 총장 물러나면은 사실상 여당이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고요. 경찰도 이번에 전해철 그 의원을 장관을 보내면서 장악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고요. 공수처 이번에 본인들이 임명하고 거기다 그것을 견제할 법사위원장까지 본인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견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겼으면은 그 고양이 지키는 건 멍멍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부 다 고양이끼리 서로 지키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걸 누가 믿습니까? 저는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견제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강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강하게 지적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은 18개 상임위 자리가 여당이 독식한 21대 국회 구도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모습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이긴 걸 가지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습니다. 의원 비율로 11대 7이 당연한 것 아니냐에도 짜증을 낼 정도였으니까 18개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제가 겪었던 수모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그래서 법사위를 사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지금 돌이켜보면 얘기가 나와서요. 최 교수님. 예. 주호영 원내대표 말 중에 이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었어요. 그만큼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무기력하다 이런 거에 반증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 당시에 처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7개 상임위를 사실 민주당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받은 거잖아요. 그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4년이란 기간 동안 상임위원장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물론 법사위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가져오는 게 중요했겠지만 법사위를 내주더라도 나머지 7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부분의 법안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힘이 너무너무 미약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야당 내부에서도 아예 그때 7개라도 받았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다시 들고 있습니다. 결국 4년이란 기간 동안 상임위원장 한 명도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없게 되고 그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뼈아픈 일로 지금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요. 그 당시엔 나름대로의 저희 원내지도부의 사정도 있었던 것이 여당에서 그러면 야당에게 제시했던 상임위가 뭐냐. 7개 상임위를 보면요. 국토위, 예결위 이거 2개를 알짜 상임위라고 하면 제시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만약에 야당이 맡았으면은 부동산 정책 관련된 과오를 저희가 입법 저지했을 거 아닙니까? 전세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럼 그거 뒤집어 씌우려고 했을 겁니다. 예결위 계속 코로나 국면에 추경하면서 이제 분위기 살리려고 하는데 야당 때문에 추경 못 해가지고 재난지원금 못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선동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겠다는 알짜 상임이라는 것이 본인들의 정책 실패를 오히려 면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없었던 것이고 이런 독재에 가까운 어떤 이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저희는 법사위가 필요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야당 내부 분위기 좀 전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항의 끝에 이 회의장에 설치된 자신들의 명패까지 반납을 했습니다. 그 모습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여기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무도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공수처법을 이렇게 무도하게 개정함으로써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저 국회에서 여러 움직임들 그래도 수차례 많이 봐왔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자신의 법사위 명패 반납하는 건 또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거 명패를 반납한다 해서 저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저게 투쟁이 됩니까? 지금 이게 야당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단식 안 하고 삭발 안 하고 장애 투쟁 안 하고 전벽이 안 하잖아요. 근데 명패만 반납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있잖아요. 예. 이분이 개가 싸울 때 중요한 것은 덩치가 아니고 싸우겠다는 투지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국회에 싸울 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석수기 100세석이 작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거 3당 합당했을 때 김대중 DJ 대통령은 더 적은 숫자로도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야당이 자꾸 이게 숫자 타령 더 이상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대로 이게 싸울 줄을 몰라요. 저는 장애투쟁이든 단식이든 삭발이든 안 되면 이게 더 나아가서 의원직 사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해야지 왜 이렇게 명패만 반납한다고? 이게 국민이 누가 지시합니까? 그러니까 투쟁력과 정치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자꾸 이게 숫자를 타령하지 말고 저는 이제 1당 100 아이들이고 1당 2만 되더라도 상대가 되잖아요. 제대로 이게 싸우겠다는 투지가 부족하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이 의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7분여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하려고 했을까요? 어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어제 대통령의 저 오후 발언 이후에 곧바로 오늘 오전에 이 국회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을 하는 겁니까? 저는 아마 여당이 굉장히 속도를 낼 걸로 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과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과를 보지 않고 결국은 공처를 빨리 통과시켜라. 저는 신호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저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지금 뭐 내일 이제 아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일단 회기가 끝나면 9일날 끝나면 필리버스터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0일날 임시국회 때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수처 관련된 위원장 비롯해서 지금 뭐 공수처 검사들 모집하는 것부터 해서 이미 뭐 사무실은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만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이 사건, 윤석열 총장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월성원정 1호기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울산 사건이라든지 왜냐하면 공처가 수사 대상이 상급 이상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검사, 판사 등등 관련된 사건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빨리 정부의 주도권을 뭔가 정권이 잡아가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이용해서 내년 4월 7일 날 지방선거 전까지, 재보궐선거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는 정부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레임덕을 방지하겠다.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결국 공수처다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제가 아마 보기에는 모든 정권의 모든 역량을 투입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공수처를 발족을 해서 이 국면을 아마 정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올해 안에 할 수도 있다, 서 변호사님. 근데 여기 보면 실제로 여당에서는 그런 공수처 1호 첫 수사 대상을 윤석열 총장으로 꼽고 있다. 사실 예전부터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실제로 진짜 만약에 이번 징계를 좀 윤 총장 입장에서는 쉽게 좀 어렵게라도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공수처에서 윤 총장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여당이에요. 옛날에 뭐 황희석, 최강욱, 황운하, 추미애 장관도 이런 이제 그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다. 이런 이제 그 뉘앙스의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요, 이 공수처가요, 공수처가 이게 왜 출범합니까? 공수처는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총장이 부패와 비리가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가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막는 게 공수처 역할입니까? 공수처는 그게 아니에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막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뭐 때문에 1호 대상이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제도가 변질된 거 아니냐. 예. 저는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공수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오히려 권력 부패를 막기 위한 오히려 이제 권력을 성역으로 수사하는 검찰을 죽이기 위한 이런 게 공수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과 같지 않은 사과,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대해서 사과가 아니었다 작심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사과 같자는 사과를 했습니다. 뒤늦은 사과일 뿐만 아니라 진정성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고 저에게도 국민들에게도 몇 차례 이야기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공수처가 출범되기를 희망한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준석 의원님. 예. 이제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보면 정말 야당의 시각대로 공수처가 생기면 이런 굵직한 권력비리 수사에 대해서 원전 수사라든지 혹은 권력형 수사, 울산 선거개 의혹도 다 공수처로 입법되면 이거 검찰이 나중에 손을 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정말 오는 겁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우선수사권이라는 제도인데요. 사실 저기에 이제 지목된 인물들이 대부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저 인물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공수처가 인지한 순간 우리가 이제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첩을 부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 일에서 손을 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저기 언급되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지지분일합니다. 그리고 월성 원전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무자 공무원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되고 장관으로 이제 그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관은 또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전직 장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땡겨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비유했지만은 한창 이제 강아지들이 가가지고 고양이 털고 있는데 야 우리 쪽 고양이 넘겨 이렇게 해버리면은 고양이끼리 고양이 수사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공수처 출범을 빨리 땡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뭐 동물 비유도 참 많이 하시는데 그 비유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최 교수님. 예.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출범을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통과 직전이니까 본회의도 민주당 최근에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이거를 좀 어떻게 비유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게 있었다면 김학의 전 차관이나 우병우 전 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한 것과 같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 말에는 동의하지 않죠. 그러나 금태섭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결국은 여당이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합니다만 이게 뭐 우병우나 아니면 김학의를 얘기한 건 저는 그거에는 동의할 수 있고요. 다만 금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려는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야당이 줬던 비토권 자체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여권에서는 그런 비판도 감수하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비판이 어찌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그런 비판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뭐 감수하고 가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원래 비토권을 주기로 했다가 없앤 것 자체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여당의 선택 중에서.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야당이 이런 상황이라고 계속 간다면 계속 시간 끌기만 하고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못하게 막으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에 참 7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공수처법 관련 소식 저희가 뉴스탑 때 첫 번째 소식으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